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조 단위의 돈을 줄 테니 대신 당신의 가족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고 당신을 평생 아무도 믿지 못하는 고독의 감옥에 가두겠다고 제안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악마의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소설 속의 비유가 아니라 1980년대 전 세계 신문 한 면을 장식했던 실제 상황이자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한 가문의 피로 쓰인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에 관한 것으로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 대가로 끔찍한 저주를 함께 상속받아야 했던 비운의 공주 아테나 오나시스의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이 오나시스 가문과 그들의 라이벌 니아르코스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 지금의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그들의 위상을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삼성과 현대가 단순히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태평양과 대서양의 바닷길을 통째로 소유하고 있고 그들의 허락 없이는 전 세계의 석유와 식량이 움직일 수 없었던 시절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오나시스와 니아르코스는 선박왕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문자 그대로 바다 위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들은 국가 예산을 능가하는 현금을 주무르며 섬을 통째로 사들여 왕국을 건설하고 개인 해군에 가까운 선단을 거느렸던 바다의 제왕들이었습니다. 이 두 남자의 자존심 싸움이 얼마나 유치하고도 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오나시스가 325피트짜리 초호화 요트 크리스티나호를 건조해 윈스턴 처칠과 마릴린 먼로를 태우고 파티를 열자 배가 아팠던 니아르코스는 즉시 그보다 딱 5피트 더 긴 요트를 주문해 보란듯이 띄웠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더욱 기막힌 에피소드는 이들의 경쟁이 사업을 넘어 결혼이라는 일륜지대사마저 비즈니스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인데 오나시스가 당시 또 다른 해운 재벌 리바노스 가문의 막내딸 티나와 결혼하며 세력을 불리자 니아르코스는 질 수 없다는 듯 리바노스 가문 티나의 친언니인 유지니아와 결혼을 감행해버렸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라이벌 기업의 회장들이 자매와 각각 결혼해 동서지간이 되면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조차 내 배가 더 크네, 내 재산이 더 많네 하며 으르렁거리는 막장 드라마 작가도 울고 갈 기이한 풍경이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오나시스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그는 자신의 트로피 진열장에 정점을 찍기 위해 미국의 암살된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에게 접근해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전 영부인을 돈으로 사들여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두고 거만한 미소를 짓던 오나시스의 모습은 당시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에 살아있는 신처럼 보였지만 신은 인간의 오만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잔혹한 피해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키웠던 후계자이자 아들인 알렉산더가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비행기 조종 실수로 추락해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천하의 오나시스도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내 모든 돈을 줄 테니 제발 눈만 뜨게 해주시오 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오나시스는 식음을 전폐한 채 시들어갔고 결국 2년 뒤 그 역시 세상을 떠나면서 이 거대하고도 저주받은 제국은 준비되지 않은 외동딸 크리스티나에게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비극의 마지막 상속녀가 될 아테나를 낳게 되는 어머니 크리스티나 오나시스의 삶은 돈으로 도배된 감옥 그 자체였는데 그녀는 하루에 다이어트 콜라를 20캔씩 마시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며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우울증과 싸우는 고독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의 불안정한 심리를 파고든 것은 하이에나 같은 남자들이었는데 그녀는 4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사랑을 갈구했지만 남자들은 그녀가 잠든 사이 그녀의 지갑을 뒤지거나 그녀의 명성을 이용해 사업을 벌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에피소드는 바로 아테나의 친부인 티에리 루셀과의 결혼 생활이었는데 루셀은 크리스티나와 결혼해 아테나를 낳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뒤로는 자신의 옛 내연녀인 가비를 위해 파리 시내에 또 다른 저택을 마련해두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티나가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발견한 영수증과 낯선 여자의 사진 한 장이 이 기막힌 이중 생활을 폭로했는데 루셀은 뻔뻔하게도 당신은 돈이 많으니 이해해달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이는 크리스티나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린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결국 크리스티나는 1988년 아르헨티나의 한 욕조 안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3살 배기 아테나는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옆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는 가슴 아픈 목격담이 전해집니다. 엄마의 죽음과 함께 아테나는 졸지에 3조 원의 상속녀가 되어 아버지 루셀의 손에 이끌려 스위스로 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녀의 삶은 철저히 통제된 트루먼쇼처럼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루셀은 아테나를 납치범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24시간 무장 경호원을 붙였는데, 학교를 갈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심지어 집 앞마당에서 자전거를 탈 때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어린 아테나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에피소드는 아버지 루셀이 자신을 데리고 간 곳이 다름 아닌 내연녀 가비와 그녀의 자식들이 사는 집이었다는 사실인데, 아테나는 자신의 돈으로 아버지의 불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기이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라야 했습니다. 사춘기가 된 아테나가 내 이름에서 오나시스를 지워달라, 이 더러운 돈을 다 불태워버리고 싶다 라고 법정에서 소리쳤던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옥죄어오는 돈 냄새와 위선적인 어른들에 대한 혐오가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8살이 되어 유산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되자마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자유가 아니라 오나시스 재단의 늙은 이사들과의 피 튀기는 경영권 전쟁이었습니다. 재단의 이사들은 그리스어도 한마디 못하는 애송이가 감히 위대한 오나시스의 유산을 건드리냐며 그녀를 공격했고, 아테나는 이에 맞서 내 재산은 내 것이다 라며 수백억 원을 들여 변호사 군단을 꾸려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돈싸움과 인간에 대한 환멸 속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었던 공간은 승마장이었는데, 말들은 그녀가 3조 원을 가진 상속녀인지 고아인지 따지지 않고 오직 그녀가 보내는 신호와 교감에만 정직하게 반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 앞에 나타난 브라질의 승마 선수 도다는 백마탕 왕자 그 자체였는데, 그는 아테나보다 12살이나 많고 아이가 있는 이혼남이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아테나에게 그는 든든한 아버지이자 오빠, 그리고 연인이 되어주었습니다. 아테나의 변호사들과 주변 사람들은 저 남자는 제2의 루셀이다, 당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다 라며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말렸지만, 사랑에 눈이 먼 아테나는 그들의 경고를 모두 무시하고 브라질 상파울루로 날아가 그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성을 오나시스에서 남편의 성인 미란다로 바꾸고 1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구입해 남편과 의붓딸을 위한 완벽한 왕국을 건설하며 이제야말로 저주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11년 만에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는데, 2016년 그녀가 승마대회 참석차 집을 비운 사이 남편 도다가 그들의 침실로 다른 여자를 끌어들였다가 아테나가 고용한 보안 요원들에게 현장에서 발각되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안 요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다의 외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그는 결혼 생활 내내 아테나의 돈으로 산 최고급 말을 타고 다니며 뒤로는 수많은 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즐겨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아버지 루셀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아테나는 무너져 내렸지만, 도다는 사죄는커녕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내가 아테나의 자산 증식에 기여했다며 4천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위자료를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당시 파파라치에 찍힌 아테나의 모습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퀭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게 사람의 모습인가 유령인가 하는 탄식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테나는 도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던져주고 이혼 도장을 찍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티끌만한 신뢰조차 남지 않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모조리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할아버지 오나시스가 제클린과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던 장소이자 어머니와 외삼촌이 잠들어 있는 가족의 성지 스코르피오스 섬을 러시아의 비료 재벌 딸에게 헐값에 매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섬을 매각하던 날 아테나는 그곳에는 유령들만 산다, 나는 그 섬의 그림자조차 밟고 싶지 않다 라고 지인에게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이는 그녀가 오나시스라는 가문의 역사와 얼마나 철저하게 단절하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오나시스 가문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니아르코스 가문의 후손들은 아테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은 페리스 힐튼과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유명 모델과 결혼하며 파티장을 누비는 등 여전히 부를 과시하며
화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대에서 시작된 두 가문의 경쟁은 손자대에 이르러 기묘한 대조를 이루며 끝을 맺었는데, 니아르코스의 후손들이 돈을 지배하고 즐기는 자가 되었다면 오나시스의 마지막 핏줄인 아테나는 돈에 지배당하고 갇혀버린 자가 된 셈입니다. 현재 아테나는 벨기에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요새처럼 지어진 저택에서 살고 있는데, 그녀는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말들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며 사실상 은둔자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가 승마 대회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기자들이 지금 행복하냐라고 묻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옅은 미소만 짓고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 그 미소가 평온함의 표현인지 아니면 체념의 그림자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심 그래도 돈 없는 것보단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아테나 오나시스가 겪은 이 지독한 에피소드들은 우리에게 돈이 행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때로는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높고 차가운 벽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녀가 가진 3조 원은 그녀를 굶주림에서 구해줄 수는 있었지만 어머니의 자살을 막지도 못했고 아버지의 탐욕을 채우지도 못했으며 남편의 배신을 막아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억 원짜리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대신 말에 따뜻한 체온에 얼굴을 묻고 너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라고 속삭이며 위로를 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나시스라는 거대한 제국은 이제 아테나라는 마지막 촛불 하나만을 남겨두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지만, 부디 그녀가 그 황금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 상속녀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진짜 삶을 찾아가기를 바라봅니다.